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허다솜님 사연인데요. 지혜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지혜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큐! 나 이제 그만둘까? 너 다른 거 할 거 있어? 나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준비만 하다가 하고 싶어진 게 없어진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너무 팩트 폭격이어서 아마 아유, 죄송. 뭐 친구 사이면 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밤늦게 방송 잘 챙겨 듣고 있는 공시생이에요. 저는 대학 2학년부터 지금까지 공시생인데 최근 들어 마음이 흔들려요. 저에게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메일 보내요. 솔직히 4년 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생각도 들어요. 경제적으로 잠시 힘든 시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사연자님 상황을 보니까 공시를 4년 정도 하셨고 요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뭔가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못해요. 맞아요. 그 환경이 바뀌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심정의 변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친한 친구에게 이제 그만둘까 말했는데 너 다른 거 할 거 있어라는 말에 마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아니 공무원 준비만 하다가 하고 싶은 게 없어진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엄마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도움을 주신 것이 있어서 못하겠어요. 지금 상황 보면 조금 자존감이 낮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친구랑 대화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너무 사실을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음, 왜냐면 몇 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지거나 안 됐을 때. 음, 지혜님도 예전에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혜님 주변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오랫동안 준비했었을 때 어떤 말을 조금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음.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 뭐 들었던 말이라든지. 그때 저는 조금 늦게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일단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다들, 그래,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돼야 말이잖아요. 더 예,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군요. 예, 더 열심히 해봐라는, 그러니까 약간 책찍질하는 그런 것도 음. 있고, 희망을 주는 말도 있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는데 이 모든 말들이 곱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때 나는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마음이 힘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날카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음, 지금의 이 다솜님이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한 3년 정도 그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처음 먹었던 각오가 달라져요. 음, 왜냐면 불합격 문자를 자꾸 받고 주변에 이제 됐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음. 너 아직도 안 됐니? 아직도 안 됐니? 이거 너무 슬픈데. 아직도 안 됐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뭐 음, 아니면 이렇게 둘러대지 않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지금 부모님한테까지 말을 못 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죄송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음. 부모님이 원래 우리 때도 가장 좋아했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죠? 공무원. 아,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직 부모님 세대는 공무원 그러면 맞아요. 안정적인 직업,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구나. 맞아. 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안 할 것 같아. 음,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님 마음이 조금 더 힘든 게 아닐까. 음, 구구절절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데 공무원 준비에 지쳐갈 때가 많아요. 몇 번의 불합격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잘 준비해서 꼭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지난달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요즘 공무원 되어봤자 별거 없다라는 말과 오히려 박봉이다라는 말이 아프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 뭔가 친구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공무원 기사들 올라오잖아요. 딱 현실을 말해준 뭐 거긴 MZ 하겠네요. 세대들이 조금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워낙 월급이 작다 보니까 그 힘들다라는 지방 공무원인 친구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다른 직무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조금만 더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힘이 빠졌어요. 친구들이 제 앞에서 일부러 말한 건 아닌데 제가 오히려 그 말에 크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꼭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아서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근 왔던 사연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뭐 이별 사연이나 이런 사연들도 있지만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님이랑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따뜻하게 들릴지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내가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취업 준비 오래 하다 보면 슬럼프 같은 게 하나씩 오잖아요. 지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슬럼프가 왔어요? 이게 맞나? 저도 진짜 이 사연자님처럼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맞나 하는 이 본질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너무 멀리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혜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연자님도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유하자면 터널에 들어왔는데 터널이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이 벗어나야 빛을 보잖아요. 그쵸. 빛을 못 봤어요 그때. 뭐 이거 지금 너무 찰떡 같은 비유인데요. 지나가고 나니까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슬펐죠. 저는 슬럼프 찾아온 게 뭐 제니 말해주신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포기라는 말. 또 갑자기 이상한 말 할 것 같은데 배추 말고는 없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아재 같았죠. 좀 많이. 하여튼 그게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을 바꿔서 이 방송 쪽을 준비했으니까 항상 뭐 친척들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들 그 형 누나들이 그 진로가 너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 그걸 다그쳤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른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대학 다녔는데 대학 전공한 거로 분명히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거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면 내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다. 그게 아마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최종까지 가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사연자님도 공무원이라고 해도 처음에 시험 보고 그다음 또 면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차까지 있는까지는 제가 공무원 준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올라갈수록 오히려 힘들어요. 맞아. 아니면 내가 준비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내가 딱 준비됐으니까 나아갈 때 했는데 거기서 날개가 딱 부러지는 느낌. 그거는 어느 순간 뭐 제가 사연자님의 이 어떤 힘듦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런 게 온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 그럼 우리가 이 취준생들이 공시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죠. 뭐 사연자님의 고민도 있지만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다. 이게 약간 중독과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들은 바로는
이게 뭐 몇 점 차로, 그러니까 되게 아깝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진짜 놓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내가 이 합격인데. 커트라인 안에 들어간 건데 음, 그래도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1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공무원은 시험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국가고시까지 하면 뭐 2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의 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은 쉴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나름의 이게 뭐 우리가 대학 입시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경쟁률은 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직무랑 뭐 이거 지역마다 또 경쟁률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매년 또 다르고 다르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생, 준비생들 보면 예전에는 노량진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수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잘 보면 처음 준비하는 사람과 장수생이랑 붙으면 장수생이 더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수능도 그렇잖아요. 가끔은 뭐 현역이 더 잘할 때도 있지만 장수생들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차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경쟁률에 따라 다르지만 장수생들이 또 있으니까 나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커져간다는 거를 더 빨리 느낄 거예요. 어릴 때는 더 머리가 좋거든요, 나름. 그래도. 기억력도 왜냐면 좋고. 공무원 시험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들에서 좀 몇 과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영어 뭐 수학 뭐 아니 수학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목들 보라 그러면 백지 낼 것 같거든요. 백지까지 아니겠지만 나름 그래도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어느 타이밍이 지나면 완전 멀어지는 거고 근데 요 타이밍이 아마 3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솜님처럼 공시생분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왜냐하면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공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플랜 A에서 B로 바꿔야 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모두가 다 공무원이 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음. 어떤 거를 관심 있어 하고 더 잘하고 이런지. 저 아는 분은 회계사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가 국가고시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공무원 말고도. 응.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기업의 회계팀으로 이제 들어갔고. 왜냐하면 또 회계라는 또 전문적인 특수하고 했으니까.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또 그 고시를 준비했던 그 기간도 그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줬대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봤고 다른 케이스는 또 제가 아는 친구는 또 공무원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7년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아깝게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항상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중간에 한 2차쯤에서 뭐 실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이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격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진짜 아쉽게 떨어졌는데 아 나는 그래도 최종까지 갔다.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보라고. 제발 1년만 더 해봐라. 이래서 이제 한 번 더 했군요. 또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플랜 A에서 B로 갈 때는 모든 걸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 준비라고 했었을 때는 시험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는데 일반 취업은 또 달라요. 어떤 거는 직무에 대한 조금 더 전문화를 원하는 데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뭐 학연이랑 여러 가지를 또 보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토익이라든지 뭐 토플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해와. 뭐 아까 말한 회계 자격증이 있을 거고 요즘은 뭐 어떤 패션 회사도
거기에 맞는 또 자격증을 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IT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따르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기업 공채가 예전만큼 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그 중간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력 신입 음, 이렇게 또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디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좀 현실 직시를 한번 하시고 음, 그래도 내가 공무원 말고 또 하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서 계속 공무원을 원하니까 공무원에 대한 꿈을 가깝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 원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선배들이 공무원이 많이 됐으니까. 음, 근데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찾아봐야죠. 유튜브들 찾아보거나 그쵸. 뭐 조금 박람회 같은 게 있거든요. 취업 부딪혀야 돼요. 박람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면서 이거 마음에 든다.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학교 2학년에서 4년 정도 하셨으니까 나이는 20대 중반 같거든요. 음. 20대 중반이라면 늦지 않았어요.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친구들이 다 잘 됐다고 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늦게 시작해서 더 잘 되면 돼요. 맞아요. 그 마인드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장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문희님한테도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게 사람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방향만 제대로 가면 되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크게 중요하지 않대요.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20대 중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 초반에 많이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음. 고등학교 때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빠른 년생이어서 다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친구 나이로는 이제 26살 이때 이제 저는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했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찾아내는 게 20대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무언가를 가지면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고민 해결책 힘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 해결책.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담. 짠. 뭐야? 쉬어가라. 해석해주세요. 어, 딱 적절하게 오늘 펼친 것 같은 방금 표정이 뭔가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쉬어가라. 이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만 향해서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 휴식 시간을 주면서, 휴식 기간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 공부를 하면. 그렇죠. 휴식 기간을 주면서 정말 이 다솜님께서 이거를 원하는 일인지, 내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 다지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답이 안 나오면 항상 원래 그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하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걸 왜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계속 가도 되는데, 주변의 체면 때문이나 아니면 이제 시선, 부모님의 기대, 약간 이런 게 좀 더 크다면 약간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딱 그게 필요한 시기 같아요. 왜냐면 다솜님이 1년 때 해보고 나서 2년 차에 되겠지. 그 다음에 3년 차에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3년쯤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1년 차보다. 진짜 한 개 차이로 안 됐으면 나 4년 차에 될 거야 그러면 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장애물이 딱 오면 마음이 진짜 흔들리거든요. 원래 회사에 들어가도 딱 대리 3년 차부터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 회사 그만둬야 될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딜레마를 가지는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년 차. 지금 그 시기에 왔으니까 제니 말처럼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민 해결책을 열지 않을게요. 여기서 혹시 다른 답이 나오면 실망하실까봐. 저도 쉬어가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도 지혜님이
다솜님에게 동생처럼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 좋지 않을까요? 다솜아,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죠, 뭐. 이제. 다솜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좀 쉬면서 너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어. 듣고 계신 다솜님에게 큰 힘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을 마치고요. 저도 오늘 사연 읽으면서 힘든 시절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다솜님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응원해드릴게요. 힘내세요.